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수술 후 복시 현상이 생겼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복시는 두 개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 근육 손상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술이란 걸 하게 되면 눈밑이나 하안검을 하게 되면 여기 부분 마취 약이 들어가잖아요. 그 약이 이 위로 결국은 약간 스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눈 뜨는 근육, 눈을 조절하는 안윤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약간 마비되죠. 그러니까 평소처럼 눈알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눈이 보이는 걸 우리 뇌에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두 개로 보여요. 약간 안과 검사 받고 온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보통 흔히 수술 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흔히 나타나는데 이걸로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수술 직후 계속된다 이러면 큰일이겠지만 그냥 놔두면 좋아집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눈밑이 꺼졌는데 눈밑 필러 맞아도 되나요? 만약 지방 재배치를 했는데 이 눈물 고랑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지방을 이 눈물고랑으로 잘 재배치하면 사실은 꺼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재배치를 한다고 하고 제거만 해주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이 훨씬 쉽고 간단하거든요. 시간으로만 난이도를 제외하고 시간으로만 얘기한다면 눈밑 지방 제거는 숙련된 사람이 하면 마취 시간 싹 빼고 얘기하면 15분이면 끝나요. 마취 시간이 물론 10분 걸려요. 10분씩 20분 걸리지만 그 다음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래도 4, 5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훨씬 까다로운 수술인데 근데 선전에 보면 너도 나도 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어떨 때는 성형외과 전문의도 눈 안으로 경결망으로 지방 재배치하는 걸 못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왜냐?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광고에 보면 마치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점 빼는 레이저처럼 광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저한테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병원 직원인데 갔더니 선생님 지방 재배치를 이제 재수술했던 환자의 경우 이거랑 전혀 다르게 했어요. 저는 그때 부분 마취해서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꼬매는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꼬매야 되거든요. 재배치하면. 그런데 제거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 제대로 재배치를 하고 나면 재배치 직후 또는 수술과 같이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필러를 놓는지 그런 거 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놓으면 여기 꼬매는 실이 다 뜯어지거든요. 그럼 하기 전에 하면 되느냐? 하기 전에 할 수가 없죠. 하기 전에 하면 이게 울퉁불퉁해지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다는 건 멱살 잡을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제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밑 필러 맞았는데 녹이고 수술해야 하나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게 사실은 경결막 지방 재배치거든요. 경결막 지방 재배치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애교살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노터치.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눈밑 필러 그냥 두셔도 됩니다. 눈밑이 너무 꺼졌는데 지방 이식도 같이 해도 될까요? 눈밑이 만약 여기가 너무 꺼졌다 그러면 이걸 들어서 지방 이식을 같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 이전의 수술로 너무 많이 제거해야 돼.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또는 이 주변에 뼈가 너무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방을 많이 넣어도 이걸 한 평면으로 이렇게 평탄한 평면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와 의사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많은 환자분들은 당신의 단점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저 선생님은 자신이 없나 봐. 선생님 이 수술을 못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건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 정직하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에는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맑은 날은 햇볕이 쨍쨍 내려쬐어서 빨래 널기엔 좋지만 눈은 부시잖아요. 그런 장점과 단점이 현실 세계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술을 얘기하면서 그게 장점과 단점이 없다는 거는 장점만으로 가득하다. 이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술 후 밑트임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만약 밑트임 수술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꼭 물어보는데 경결막 절개 자리와 밑트임 절개 자리가 거의 같아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밑트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지방 재배치를 눈 밑으로 하잖아요. 그럼 밑트임실이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밑트임을 하면 실제로는 재수술이 돼요. 거의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려면 같이 하는 걸 추천해요. 또는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해요. 당신 밑트임을 할 겁니까? 할 거면 같이 하시고요. 아니면 그 다음번엔 재수술이 돼요. 뭔가 복잡하게 꼬여요. 같은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뼈 수술에서 그렇거든요. 사각턱 수술과 양악 수술이 그래요. 실제로 거의 같은 길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하악이나 양악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사각턱 수술을 받으면 재수술이 돼요. 같은 평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다른 수술인데 이 선생님은 재수술이라고 얘기한다. 현실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